쿠팡은 3,400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회원 정보는 다 털렸다고 네. 보면 됩니다. 그런데 쿠팡은 대한민국을 완전히 무시를 하고 있습니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어제 이제 청문회가 열렸는데 국회가 이제 요청 자료를 요청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절반도 안 보냈어 쿠팡이. 아주 건방지지.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김범석 의장이 나오는 게 핵심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국회에 김범석이가 나오지 않기 위해서 청문회 일주일 전에 미국 대표 허수아비 대표로 갈아 끼워가지고 청문회에 내보냅니다. 네. 말을 하시는데요. 구체적인 논의에 있어서는 한국어를 이해 못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범석 의장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Thank you for your question. Yeah, I'm sorry that I don't speak Korean, but I do want to make sure that my answers are being translated so that people understand them. And I'm unclear if that's happening. Are my answers being translated? 지금 한국법을 위반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인지하고 계십니까? If you're asking me in reference to this document, then it's a PowerPoint. Unfortunately, it's in Korean, and I do not speak Korean, so I'm not sure what it says. 왜 김범석 씨 안 나오는지 간단히 한번 입장 밝혀주십시오. And to respond to all of your questions, I'm happy to be here and to answer any questions that the committee might have. 행복합니다. 한국 국민을 진짜 완전히 우습게 봐도 기만. 이렇게 와. 우습게 볼 수 있습니까? 아니, 너무 진짜. 심하잖아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두 가지를 노린 거죠. 이제는 외국인이 오니까 통역으로 왔다 갔다 하면 질의의 맥락이 다 끊어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대답하는 게 복부처럼 다 뭐 나는 뭐 충실히 대답하겠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그런 걸로 시간 끌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함으로써 한국 국회가 청문회를 하는 목적을 그냥 무산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너무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중간에 제가 끊어버렸어요. 그때 화를 막 내더라고요. 저 여자가 또 화도 내더라고 보니까. 그 민주당의 김우영 의원이라고 있는데요. 네네. 이분이 지금 이 쿠팡 얘네들의 이 이중성, 이놈들의 모순을 간결하게 국민에게 드러내 보이는 장면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요 한 장면으로 그냥 나는 끝났다고 예. 보거든요. 이거 가지고 재기발랄했습니다. 그 장면 함께 보겠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My name is Harold Rogers. 전화번호 어떻게 되십니까? Yes, I believe that's private information that we don't share. 딜리버리 어드레스. Once again, I believe that's private information that under law we do Okay. not share. 그다음 이메일 어드레스. Once again, I believe that's Yeah. private information that we're not allowed under law by to 이렇게 개인의 이름을 제외한 배송지 주소, 폰 넘버, 이메일 주소 다 개인 정보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쿠팡의 대표이사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유형의 정보 같은 경우 미국 개인정보법상 신고 의무가 있는 사고가 아니다. 미국 현지 시각 16일 날 쿠팡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입니다. 보면 한국의 규제 당국이 조사를 개시했고 쿠팡은 이에 전면 협조하고 있다. 그 대표이사가 발언하는 내용을 보면 전면 협조할 의향이 없고 사건의 신뢰성에 대한 의도적 무시의 일관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이 한 장면에 그냥 완전히 요약이 된 거라고 볼 수 있죠. 예. 지 거는 다 소중해. 그렇지. 근데 대한민국 국민 회원들의 그렇죠. 정보는 중대하지가 않대. 내 것만 소중한 거. 내 거는 너무 소중해. 어제 저 라저스 대표의 말은 결제 정보가 유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무엇 대비 그동안 한국에서 올해에 벌어졌었던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비 결제 정보가 없었다라고 유출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다른 정보가 유출된 부분을 굉장히 등한시하는 그런 포지셔닝을 취했어요. 예. 그래서 김우영 의원님이 되게 화가 나가지고 그 정보 또한 중요하지 않냐? 너 방금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 이것을 끌어낸 되게 좋은 질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진짜 이 나쁜 놈. 이게 김범석이는 돈은 지금 한국에서 다 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미국 눈치만 봐. 한국 눈치는 전혀 보지 않아요. 완전히 무시합니다. 이게 진짜 청문회 하루 전날 아까 이제 이야기가 계속 나왔던 그 네.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보고서를 이제 제출을 합니다. 근데 이게 예. 이제 뒤늦게 제출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얘네들은 뒤늦게 제출을 하면은 법적인 책임이 따르니까 이거는 또 중대 사고가 아니라고 제출을 해요. 우리 사업에
해악을 끼치는 일이 아니야. 너무 조그만한 문제 일이야. 없다? 이따위로 얘기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 사업이 폭망하게끔 만들어야 돼 임마. 자식아, 너 오늘 몇 건 주문했어? 임마? 아니 전 안 해요. 안 써 나는. 아, 진짜 열받네. 네, 그리고 그동안 쿠팡이 미국의 로비를 굉장히 많이 해왔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여기 나와서 미국 의회에서 받은 압박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네. 그동안 쿠팡이 미국 의회나 미국 정계 이런 쪽으로 로비를 했었던 부분은 한국에 잘못 쿠팡 건드리면 통상 이슈돼 이런 압박이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제가 쿠팡을 계속 뭐라고 하니까 아니 대한민국 정부에서 지금 관세 협상 중인데 통상 압박 들어가지 않겠어라고 했을 때 저는 미국에서 살면서 느낀 바로는 방금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이 건은 미국에서도 실드를 칠 수 있는 건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절대 통상 압박과 연관할 수 없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 네. 얘네들이 그렇게 네. 지렛대 삼았어요. 아주 나쁜. 그렇죠. 네. 와, 열받네 진짜. 근데 또 한 가지는 제가 지난번 정무위 현안 질의 때 이제 그 밝혀낸 것인데 그 금융 정보 있잖아요. 결제 정보는 뚫리지 않았다라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 그 거짓말이에요. 쿠팡에 가입하려면 쿠팡페이 계열사의 쿠팡페이가 있어요. 예. 쿠팡페이로만 결제가 가능하잖아요. 쿠팡에서 물건 사면은 현금으로 입금하거나 또는 쿠팡페이. 쿠팡페이에 신용카드 등을 등록해놓고 그거로 결제하는 것인데 원아이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쿠팡은. 그래서 쿠팡에 가입하면 자동으로 쿠팡페이에 가입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쿠팡페이의 회원들 3,400만 명의 정보도 다 나간 거예요. 근데 그 이제 우리 전자금융거래법에 보면은 2조에 보면은 그 적금 매체라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 적금 매체가 아이디입니다. 아이디. 근데 쿠팡 아이디가 이제 쿠팡의 정보 중에 이름하고 전번하고 이메일 주소 다 털렸다 그랬잖아요. 네. 이메일 주소가 아이디예요. 그 같은 아이디를 쓴다고요. 쿠팡하고 쿠팡페이는 동시에 가입하게 되어 있어 자동으로. 그러면 쿠팡페이라는 그 결제 수단 금융망도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 저걸 통해서. 그러니까 금융 정보도 뚫리지 않았다라는 것은 회사의 그냥 별명일 뿐이지 그와 관련해서 그 제가 이제 지적한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지금 12월 6일 날부터 현장 조사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금감원의 입장도 이거는 금융망이 뚫리지 않았다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보고 그래요?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통상 보면 아이디 거의 똑같은 거 쓰잖아요. 네. 그리고 비밀번호도 거의 같은 것들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네. 실제로 그 쿠팡페이에서 자기는 결제한 적이 없는데 300만 원이 결제됐다라는 민원도 지금 제기되어 있고 네. 쿠팡페이에서 결제를 했는데 어떻게 알고 외국에서 전화가 와서 결제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사례도 발생하고 막 이러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 업무망뿐만 아니라 금융망도 뚫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보고요. 또는 이제 아이디는 다 나간 거기 때문에 비밀번호도 여러 가지로 추론해서 유추해서 찾아낼 수 있는 확률이 꽤 있잖아요. 3,400만 명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와 관련된 책임도 쿠팡에 있는데 이렇게 이제 접근 매체가 이렇게 뚫렸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하고 금감원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거든 즉시. 네. 그것도 하지 않았어요. 네. 범킴 의장 저는 범킴으로 범킴으로 부릅니다. 부르는데 네. 범킴과 그를 둘러싼 C레벨 몇 명 이들만 사람이고요. 나머지는 다 그 짜임을 당하는 사람을 다 도구로만 맞아. 봤어요. 그게 뭐 개발자가 됐던 라이더가 됐던 아니면 중소상인이 됐던 다 쥐어 짜는 용도로만 사용을 했다고 맞습니다. 봅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그 C 레벨의 몇 명만 사람으로 여겼는데 제가 보니까 아니 이거는 웬만한 구멍가게보다 형편없던데. 맞아요. 사실은 아무리 작은 장사나 사업을 하더라도 이른바 여기 미국 회사라니까 미국식으로 표현하면 컨틴전시 플랜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고를 예방하는 게 중요하겠지만 어디나 사고는 날 수 있어요. 네. 그럼 사고가 터졌을 때 어떻게 수습하고 어떻게 B2C 사업을 소비자를 상대하는 기업들은 그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소비자에 대한 기업 이미지, 제품 이미지가 그게 나빠지면 전부니까. 장사가 안 되니까 그렇지. 이게 사고가 터졌을 때 어떻게 이거를 잘 그렇죠. 넘어갈 수 있느냐 그 계획이 쿠팡은 그게 전혀 없어. 전혀 없어. 없고 오히려 거꾸로 가면서 지금
문제를 키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도대체 그 B2C H모 대학에서 뭘 배운 거야 도대체? B2C 사업을 함에 있어서 지속 가능성하고 상생이 그래서 중요해요. 그래서 아주 많은 회사들이 정말 착해서 뭐 사회공헌 사업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 상생이 있어야지 회사가 이제는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인데요. 네네. 쿠팡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해결을 했냐면은 내부의 문제는 사람을 갈아 넣음으로써 해결을 했고요. 바깥으로 드러나는 문제는 대관을 통함으로써 해결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 회사가 계속해서 어떤 가치를 끌고 가겠다라는 생각은 전혀 없었던 거죠. 맞습니다. 네. 대관 관련해 가지고는 잠시 후에 또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눕니다. 이 범킴 아직 이제 시작도 안 했다. 이 범킴의 문제. 심각한 거 많습니다. 지금까지만 해도 일단 건방지지. 그리고 오만하지. 그리고 매우 무책임하지. 이런 범킴에게 따끔한 쓴소리를 하는 우리 시대의 현인 한 분이 살고 계셨습니다. 그 현인이 이 범킴에게 아주 따끔한 한마디에 충고를 하시거든요. 그 장면을 잠깐 영상으로 무책임한 범킴 너 보라고 임마 보겠습니다. 결국 고객이 결정하거든요. 이건 누구나 아는 진리지만 특히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은 잊기 쉬운 진리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걸 다 리스크하기가 너무 무책임한 짓이에요. 너무 무책임한 짓이에요. 너 임마 이 자식아. 너 김범석이. 너 범킴 너. 이 자식 나이도 어린 놈이. 아니 근데 저거 보니까 한국말 무지 잘하는데? 한국말 저보다 솔직히 더 그러니까 잘해요. 국적만 미국이네. 그렇죠. 자, 이 범킴이 어느 정도로 흉악한 인간인지를 이거 중요합니다. 어제 여러 매체를 통해서 이게 밝혀졌는데요. 이 이야기 잠깐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그 쿠팡은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배달 노동자들, 그럼요. 그 물류센터에서 일하시는 그 노동자분들을 갈아 넣어가지고 이렇게 성장한 거거든. 맞습니다. 근데 2020년 쿠팡 노동자 장덕준 씨가 과로로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일로 김범석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한국 쿠팡 대표에서 물러납니다. 그리고 이 김범석은요, 쿠팡 작업장 영상 기록을 담당하는 직원에게 이 장덕준 씨가 일을 열심히 했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자료를 다 삭제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와, 나 이거 진짜 충격 그 자체인데요. 김범석과 정보보호 책임자가 나눈 문자를 SBS가 입수를 해서 보도를 했는데 일부만 소개를 좀 해주시죠. 자, 김범석이 쿠팡 정보보호 책임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이 남지 않도록 확실히 해라. 그가 왜 열심히 일하겠냐? 말이 안 된다. 그들은 시간제 노동자들이다. 시간당 급여를 받는다. 성과가 아니라. 와, 진짜. 와, 이거 너무 심하다. 너무 심해. 아니 이제 여러 가지로 심해. 인식도 진짜 심각한 문제고 돌아가신 분에 대한 그렇죠. 노동자 이 사망 노동자가 이 분초 단위로 관리를 받았었어. 그거 잠깐 좀 한번 자료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고 장덕준 씨인데요. 고 장덕준 씨한테 불리한 그런 영상 있지 않습니까? 그걸 위주로 이제 만들라고 이제 김범석이 지시를 한 건데, 그래서 이제 쿠팡 내부 자료를 SBS가 입수해서 봤더니 장덕준 씨가 숨지기 일주일 전부터 화장실에 간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음료수를 마신 시간, 요게 분초 단위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쿠팡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런 거였어요. 근무 시간에 일 제대로 안 하고 이렇게 딴짓 많이 했다. 요거를 아마 좀 강조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아무튼 이제 현실은 분초 단위로 이렇게 관리를 받았다는 그렇죠. 거죠. 아니 그러니까 진짜 생각보다 너무 멍청한데 쿠팡? 아니 저게 유리한 증거라고 지금 제출을 하는 거야? 저 얘기는 뭐야? 각각 개별 근로자의 일정을 분초 단위로 다 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저거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거기서 근무해 보신 분들이 진짜 엄청나대요. 그 감시가. 이게 그 당시에 2020년대 국정감사에 이제 그 이제 가로사로 사망한 거에 대해서 증인으로 나오게 된 그 상황에서 그 김범석 저 의장이 그 메신저로 저렇게 그 회사 쪽에 유리한 대목만 부각시키라고 지시하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회사 관계 그 전무가 나와서 똑같이 그런 취지로
그 증언을 했어요. 증언을 했는데 그 유족들이 억울해서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4년 만에 승소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유족들이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예. 명백하게 거짓말이라는 것도 확인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그리고 또 뭐 시급제 노동자들에 대한 비하 발언도 막 속심찮고 하지 근데 진짜 않습니까? 심각해. 이자는 진짜 심각한 게 와 이자가 얼마나 뻔뻔한지를 또 보여주는 영상이 있어요. 네네. 이 사망 사고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미국 언론하고 또 인터뷰를 해. 네. 이 범킴이. 근데 거기에서는 자기 직원들을 또 가족이라고 칭하면서 아 진짜 뻔뻔하거든요. 이제 요게 아무튼 사고 나고 불과 몇 달 후예요. 예. 그 장면을 잠깐 좀 보고 오겠습니다. You know, it's heartbreaking and it's a tragedy whenever there's a passing of one of our family members. But we've had one work-related death in the past year. But one is too many, and we have to continue to do better. One is too many. 근데 실제로 쿠팡의 산업 제휴율이 다른 기업에 비해서 월등히 높습니다. 예. 2022년 자료를 한번 보면요. 국내 평균이 0.65%거든요. 근데 쿠팡이 2022년에 5.92%. 10배가 높아요. 10배가. 10배죠. 예. 저것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정보 개인 정보가 3,400만 건이 털렸잖아요. 그 개인 정보 보호와 관련된 예산, 그 회사의 예산도 그 경쟁 기업인 아마존이 한 1.5% 정도 되는데 0.1밖에 안 됩니다. SKT나 KT에 비해서도 터무니없이 낮아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이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그 사고의 예방과 관련된 비용들은 그렇게 인색하게 투자 안 하면서 그런 문제가 생기면 그 대관 조직이라든지 그렇지.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해결해 왔던 거죠 그동안.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근데 그동안에 누적돼서. 성공해 온 거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누적돼서 이런 대형 사고가 이제 이번 네 번째거든요. 이 사고가 대규모 유출이 누적 번째예요. 계속해서 반복 누적되어 있는 거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꼼꼼한 꼼수를 써놨는지 요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쿠팡은 지금 미국 회사잖아요. 예. 근데 미국의 법인 등록을 델라웨어 주에다가 등록을 했어요. 예. 근데 거기를 이제 찾아가 봤더니 쿠팡 간판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냥 주소만 거기다 등록을 시켜놨어. 아예 흔적이 없구나. 왜냐? 예. 이 주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잘 처벌받기가 어렵게 만들어 놓은 주더라고. 델라웨어주 회사법 제102조 소개 부탁드립니다. 자, 기업 경영진이 불법 행위인 줄을 알고 잘못을 저질렀을 때만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처벌을 안 받는데. 그래서 저기서 한 거예요? 저기다가 해놓은 거야. 주소 등록을. 대단한 거야. 쿠팡은 시애틀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예. 거기 수백 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그리고 워싱턴 DC 있지 않습니까? 그건 또 대관 업무 하니까 또 대관 업무 담당자들 사무실이 있거든요. 거기 또 거기 있고. 델라웨어에는 아무도 없어요. 없어. 이렇게 건방진 회사인데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대관 업무를 잘해왔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최근에도 저희가 매불쇼에서 다뤘습니다만 정권이 바뀌자마자 여권 성향의 정당 유력 인사들을 다 빼갔어. 네. 민주당 당대표 보좌관 같이 조국 혁신당에서 대표 비서실장 했던 예, 사람도 같이 갔죠. 다 빼갔어. 얘네들은 이것만 해. 어느 네네. 정도인지 오늘 이제 민낯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이제 쿠팡은 우리가 새벽 배송 뭐 여러 가지 그 물류 이런 것들로 알고 있지만 정말 대관 회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대관 회사. 대관 이렇게 뭐 명함에 써 있는 건 아니잖아요 보면 네. 대외협력실, 정책협력실, 뭐 심지어 사회공헌 팀 뭐 여러 형태의 이름으로 나와 있지만 예. 그들이 보면 대부분 평상시에 국회나 정부나 검찰, 법원 등등과 관계를 형성하면서 이제 대관 업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략 지금 확정적으로 대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만 해도 60명 정도가 되는 거예요. 와. 우리 한국에만. 그런데 이 사회공헌팀 이런 것까지 범위를 좀 넓혀서 보면 쿠팡에 약 10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보면 이제 대관들이 이게 우리는 지금 문제가 생겼을 때만 대관을 보고 있잖아요. 네. 좀 전에 정구승 변호사랑 여기서 대기하면서 제가 제 전화번호에 있는 현재 대관하는 쿠팡 사람만 8명이 있더라고요. 와. 제가 아는 멤버만. 그럼 전직까지 하면 훨씬 많겠죠. 옮긴 예. 사람들도 꽤 많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
부위원장님도 관리 대상이라는 거네요. 뭐 관리 대상인지 제가 그들을 뭐 이렇게 많이 알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와. 그만큼 그러니까 이쪽 사람들은 많이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국회라든지 뭐 이렇게 네. 있던 사람이 많이 예, 갔다는 많이 갔다는 뜻이잖아요. 거지. 그러면 이렇게 정기국회, 국정감사 이런 때만 하느냐? 아닙니다. 평상시에 왜 평시에도. 뭐 할 때 보면 무슨 간담회, 업계 간담회 이런 걸 누군가 주선을 하잖아요. 정부에서 다 할 수도 없고 국회에서 다 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때 주로 이제 업계에서 많이 하잖아요. 협회라든지. 그러니까 은연중에 알고 보면 그게 다 대관 하는 분들이 많이 움직이는 많이 와. 거죠. 야. 그리고 저녁 때 되면 여의도에 아주 고급 음식점들이 막 불야성을 이루기도 하고 하죠. 그 상당수가 우리가 뭐 그렇게 비싼 저기를 자기 돈 내고 먹기가 만만치 않죠. 공무원들이니까. 그런 것들. 예. 평상시에 굉장히 간담회 형태나 이런 것들로 많이 관계를 형성해 놓다 보니까 우리는 검찰, 법원에 대해서 그렇게 전관예우에 대해서 비판을 했잖아요. 네. 똑같은 거죠. 내가 여기에서 뭐 보좌관을 하다가 가게 됐을 때 실제로 조금 인정받는 보좌관들 같은 경우에 연봉 2억 4천, 연봉 2억 년 4천? 법인카드 1억 2천, 그러니까 월에 1,000 이런 경우를 제가 직접 봤어요. 와, 그럼 3억이 넘네. 인정받는 레벨들이죠. 3억. 예. 그리고 이제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서 몸값이 이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쿠팡만 예를 들면 평상시 쿠팡은 온라인 플랫폼 뭐 규제법의 제한을 주로 받으니까 예. 그러면 그쪽이 국회로 보면 이제 공정거래위원회 이런 쪽이니까 정무위가 주로 몸값이 높았겠죠. 그런데 노동자 근로자분들이 막 사망하고 했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환노위, 그다음에 중대재해처벌법 이런 게 이제 강화되니까 환노위는 옛날로 보면 그렇게 인기가 있었던 게 아닌데 상대적으로 그쪽 출신의 이제 의원, 보좌관 이런 분들이 이제 몸값이 또 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법안을 못 만들게 하기 위한 거잖아요. 법안을 못 만든다든지 뭐 국회 진짜, 출석을 막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방편들이 있겠죠. 그래서 시대에 따라서 또 정권에 따라서 가장 최근에 이제 사실은 그 윤석열 쿠데타 전에 어떤 게 있었냐면 이제 중간에 그만두고 정권이 뒤로 가기 전에 밖으로 나가야지 했던 멤버들이 막 대기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윤석열 때문에 다 망했죠, 그 사람들이. 쿠데타가 나면서 어디 대관으로 가기로 돼 있었는데 예를 들어 용산, 지난번 정진석 비서실하의 용산 또는 그 당시에 이 국회에 국힘 셌던 거죠. 그 쿠데타 전까지는 직전까지. 걔네들은 진짜 나쁜 짓도 할 놈들이니까. 비싸지. 비싸. 그래서 딱 어디 간다. 이 스탠바이 실제로 쿠팡은 그 전에도 많이 고용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쿠팡을 갔다가 용산에 갔다든지 하는 게 뉴스에 꽤 나왔잖아요. 실제. 인적 기류가 엄청났죠. 네, 그래서 그런데 딱 12.3이 나면서 이 사람들은 다 없던 일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윤석열에 대한 반감이 더 커진 거죠. 쿠팡 못 가니까. 그거는 아주 윤석열이 큰일했다. 네. 어. 네. 그러니까 김건희 피고인 말이 다른 건 귀담아 들을 얘기가 하나도 없는데 하나는 제대로 얘기한 게 맞아요. 뭐죠? 너 때문에 다 망했다. 사실 저희 나이대 보좌관들을 만나면 쿠팡 가면 되게 축하해 줬었어요. 다른 기업들보다는 사실 대우를 엄청 세게 해줬기 때문에 돈 많이 주고. 보좌관 이번에 쿠팡 가신다면서요. 축하드려요. 이렇게 많이 말씀드렸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식 규제 방식은 신고 내지는 공개를 안 한 게 걸리면 아주 그것 때문에 박살이 나요. 근데 대신 할 수 있는 건 열어놔. 만나지 말라고는 안 해. 근데 만난 걸 신고는 해야지. 반드시. 만난 걸 비밀로 하면 박살 나는 그렇죠. 거고. 그거 걸리면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게 낫겠다. 진짜 이게 낫겠네. 오히려 그 예. 감시가 투명해져야 돼.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비싼 거 먹으면 비싼 거 먹었다고 신고를 해야 되고. 지금 누구를 뭐 염두에 둔 발언이? 전혀 아니었는데 나를 또 나락으로 자꾸 미네. 왜 나락이에요? 할 말 하는 거죠. 파스타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몰라. 아니 38,000원 파스타 얘기하는 것 같은데. 38,000원? 예, 파스타. 비싸네. 미국에서는 아무튼 그렇다. 알겠습니다. 대관 조직으로 자기네 기업 민원을 정부 국회에 로켓 배송할 게 아니라 그렇지. 고객의 제품이나 잘 로켓 배송해라. 깔끔한 깔끔합니다. 한마디였습니다. 네. 언젠가 또 그 쿠팡 상무로 가 있는 거 아니겠죠? 대관성이라니까 대관. 불안해. 진짜 그러지 마세요. 자,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